온 세상을 환하게 비춘 하루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가올 내일을 위해 잠을 들어야 할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깨어있으신가요? 내일이 오는 게 싫어서, 살아가는 게 남들과는 달라서, 아니면 단순히 잠이 안 와서. 각자의 이유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조금만 더 있다가요. 여러분의 하루를 후련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제가 같이 수다 떨어드릴게요. 오늘은 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꿀잠을 책임질 서대문구의 수다친구 임승혁의 꿀잠자세요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카더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입니다. 어쩌면 나는 알았을까. 붉어진 뺨과 수줍게도 모은 손 위로 무얼 기대하고 있는지 날 그리도 많이 보며 걷다가 문득 생각났던 얄궂은 농담 말해주려 고개를 돌리다 그때 아마 느꼈을 거라 난 믿고 있어. 그대 적은 나의 세상이 되어 그려본 적 없는 꿈을 꾸게. 만약 이게 나의 착각이라도 그래 오늘만은 품이 돼주어. 마음은 쉽게 변할 수도 어쩌면 쉽게 굳어지게 되는 걸 알아. 그건 나의 선택일 거라 난 믿고 있어. 그대 적은 나의 세상이 되어 그려본 적 없는 꿈을 꾸게. 만약 이게 나의 착각이라도 그래 오늘만은 품이 돼주어. 넌 말했었지 날 믿어보겠다고. 그건 아주 큰 사랑이야. 그대 적은 나의 세상이 되어 그려본 적 없는 꿈을 꾸게. 만약 이게 나의 착각이라도 그래 오늘만은 품이 돼주어. 작은 마음 모여 너에게 왔어. 나는 너와 저 먼 길을 가볼래. 만약 이게 나의 착각이라도 그대 작은 나의 세상 돼주어. 어쩌면 나는 알았을까. 이토록 멀리 이토록 깊게. 1월 17일 임승혁의 꿀잠자세요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월 17일 1월 벌써 반절 지나갔습니다. 반절 지나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임승혁의 꿀잠자세요 DJ 임승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힘이 없냐. 그러니까 이 저녁, 이 밤에 녹음이 나가는 이 시간 밤에 왜 이렇게 힘이 없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지금 무주택 뭐라 해야 될까요? 뭐라죠? 지금 봐봐요. 잠도 안 자가지고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무주택 노숙자가 된 지 벌써 이틀 차입니다. 지금 제가 살 곳이 없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이사를 하면 바로 이제 그 빠지는, 그래서 며칠 동안의 그 겹치는 간격을 두고 이사를 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제가 방을 보다가 그 좀 꼬여서, 일정이 좀 꼬여서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지금 의도치 않게 혼자 그러니까 무주택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피곤합니다. 특히나 어쨌든 제가 지금 제가 원래 살던 곳이나 아니면은 제가 잠자리를 들 법한 곳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계속 불편한 곳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원래 잠자리가 아닌 곳이면 제가 잠자리가 좀 예민해서 다 불편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피곤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쨌든 지금 주소지가 그래서 이제 말소가 되고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 서대문구 사람에서 강원도 도계시, 강원도특별자치도 도계시 사람으로 복귀를 했고요. 일주일간. 그래서 지금 서대문구에 계속 살 이유가 없고 막 이렇게 한 와중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거 한데요. 좀 뭐랄까요. 뭔가 싱숭생숭해야 되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해야 되는데 그냥 평소랑 삶이 비슷비슷해서 막 그렇게 마음이 이상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한 어제, 그러니까 이제 녹음일이 금요일이라서 어제까지 제가 집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나와서 이제 그러고 살고 있는데, 뭔가 딱히 좀 그런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떠난다는 그런 것도 없고, 사실 오늘도 동아리방에서 잤기 때문에 계속 서대문구에서 살고 있고, 늘 비슷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실제로 이사가 끝나고 이제 제 집이 관악구가 됐을 때부터는 조금 실감은 나겠죠. 그게 좀 제가 지금 당장은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아무튼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 좀 산책이라도 돌고 이래야 내가 이런 풍경에서 살았었지, 아니면은 내가 이랬었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지금 뭐가 좀 많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일단 그렇고요. 왜 그렇게 바쁘냐면 지금 연극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번부터 얘기했었지만 지금 연극 하나를 올리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메인 연출을 잡고 하게 돼가지고 당연히 바쁘고 힘들고 그런 일이 많다라는 거 정도는 각오는 했지만 생각보다도 더 할 것도 많고, 특히나 지금 작품 선정과 캐스팅 관련한 일정에서 굉장히 뭔가 꼬여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좀 복잡한 상황이 계속 이루어져서 누군가의 반발은 또 사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막 이러니까 최대한 반발을 줄이고 싶은데 라는 생각에서 더 좀 그래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쉽게 되지는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한 밤새 계속, 그러니까 오늘도 잠도 못 자고, 사실 잠을 한 3시간 잤네요. 그래서 3시간 자고 밤을 계속 새면서 했었어요. 대본도 새로 뜯어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아무리 그거지만 할 게 많다. 역시 대빵은 해야 될 게 정말 많다라는 거를 여실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지금 친구 집이랑 동아리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말 좀 잠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도 이제 생각을 하면 다음 주도 좀 할 게 많고 막 이럴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좀 복잡하네요. 뭔가 생각도 많아지고 복잡하네요. 그래서 일단 할 게 많다는 말을 벌써 한 6분 내지는 7분 정도 얘기한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초라서 더 그럴 거예요. 연초라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바쁜 일이 참 많을 텐데 잘 끝내고 일상으로 잘 돌아오셔서 2026년도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곡은 카더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였습니다. 카더가든 씨가 최근에 논란이 한번 됐었죠. 그러니까 카더가든 씨가 그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름으로 본명으로 불리기 시작하면 이제 논란이 크게 터진 거다. 최근에 그런 라이브 이슈가 크게 터졌었는데 사실 2022년인가 그때 명지대학교에서도 카더가든 씨가 와가지고 축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했을 때는 라이브를 정말 잘하시고 그리고 노래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그때 빠졌던 제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거든요. 저는 원래 팬이었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그걸 기억을 한 상태로 그 논란이 뜬 영상을 보니까 왜 저랬었지? 우리 학교에서는 안 그랬는데 역시 우리 학교가 좋은 거였는지 아니면 진짜 주사위형 가수였던 건지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그냥 혼자서 하다가 최근에 그 KBS에서 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나와서 라이브를 하는데 되게 일명 노노카 창법이라고 하죠. 어린이들 동요 부르듯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불러가는 그런 걸 보여주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자기의 논란을 그렇게 돌파해 가면서 그러니까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면서 그런 진솔한 모습을 보이는 게 되게 인상 깊어서 카더가든 씨의 팬이 된 사람이 그 순간에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본업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디에서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했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본업을 실수하면 안 되고 사람이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 있지만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본업에서는 좀 확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업에서는 특히 더 진솔한 모습이 더 솔직하고 매력있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곡 어쨌든 카더가든 노래 들고 왔고요. 저 카더가든 씨 굉장히 팬이기 때문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 방송에서 제가 노래 연습도 사실 카더가든 노래로 하거든요. 그리고 카더가든 씨 때문에 제가 R&B 입문한 것도 있었고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팬심을 또 드러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춥고요. 추워요. 그러니까 안 춥진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냥 평년이랑 비슷하니까 적응이 돼가지고 따뜻한데라고 말하려 했다가 확실히 따뜻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 집이 아닌 곳에서 자다 보니까 제 집이 아닌 곳이 좀 춥거든요. 그래서 난방이 그 중앙 제어라서 꺼지거든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춥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달달달 떨면서 했었는데 그 날이 춥습니다. 여전히 춥고요. 그래서 이번 주인가 이번 주 내지 계속 독감에 걸리거나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제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제 목소리도 감기에 걸린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목이 매일 막혀있냐라고 얘기하시면 감기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목이 굉장히 혹사당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밴드 공연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약간 정신없고 바쁜 거예요. 밴드 공연도 해야 되고 그래서 회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밴드 공연에도 시간을 뺏기고 있으니 정말 할 것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하여튼간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서대문구에서 벌어지는 연극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3월 10일인가 내가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6회차 공연 진행하니까 많은 관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이벤트지만 서대문 FM 또 제가 연출이기도 하니까 그냥 막 질러놓고 할 수 있는 건데 서대문 FM 청취자 특별 그 티켓을 2장 프리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그러니까 그 이벤트 시작하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그냥 이렇게 얘기해봤고요. 본격적으로 녹음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주 이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에 돌입했던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 새벽 4시부터 14일 23시 50분까지 서울 시내버스가 전부 파업에 들어간 소식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교섭대표 노조로서는 한국노총,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그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지역본부가 참여를 했고요. 교섭 대표는 이제 서울특별시 버스 운송 사업조합과 함께 이렇게 교섭이 되었었는데 근무 형태에 관한 논란이 계속해서 있어왔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노사정의 합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됐었는데 그게 아직 안 되는 상황에서 파업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통상임금 적용을 범위하는 데에 대한 이런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협상이 잘 타결이 돼서 파업이 14일에 종료가 되었고요. 임금은 2.9% 인상, 그리고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 논의하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정년을 2년 정도 순차적으로 연장을 하는 방안과 운전 실태 점검 제도에 대한 노사정 TF를 구성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서울 시내 안에서 약 390개 노선에서 운행하는 7,300대 정도의 버스 운행이 중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급하게 이 셔틀버스,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을 해서 조금 비용의 손실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일단 잘 타결이 돼서 금방 시민들에게 버스가 좀 들어가지만, 오랜 시간 버스가 파업이 되었기 때문에 지하철과, 그리고 무료 공공버스는 물론이고요, 지하철이고 택시 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혼잡한 상황에 빚기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역대 서울 시내버스 파업 중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파업을 진행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2024년에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진행되었던 12시간을 넘으면서 올해 역대 시내버스 파업 중에 가장 긴 시간의 파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다 불편함을 한 번씩 겪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급하게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병원에 못 가가지고 택시를 잡아야 했는데 택시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 아침 시간대에. 그래서 병원을 미루게 되었던 것도 있는 만큼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셨을 것 같은데, 일단 잘 타결이 돼서 다행이다라는 점 전달해 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1월 13일에 나라현에서 진행되었던 1월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여기서 결과적으로 한일 셔틀 외교 지속 추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한중일 3국의 협력 추진을 합의를 하였고, 조세이 탄광 수술 인골의 DNA 감정을 시작했다는 결과도 냈었고요.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좀 여담 이야기거리 정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이랑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드럼을 합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드럼을 좀 잘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회담이 종료된 이후에 합주 퍼포먼스를 선보였다고 하는데, K-팝에 대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드럼을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그 자리에서 알려줬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좀 준비가 돼서 사실 사람들은 이거 AI 아니냐라는 얘기가 들 정도로 조금 신기하게 바라봤던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한일 정상회담은 지금 중일 관계가 악화된 거와 달리 좀 잘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좀 안전하게 잘 해결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한중일 3국 간의 그런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걸 재확인하는 그런 회담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협력 관련과 과거사 문제에서도 뭔가 진전을 계속 나은 것 같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해서 협력 파트너로서 분명히 한 자리였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과거의 무지성 반일 선동을 부추겼다면 이를 반성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나라 방문에 대해서 각별한 의미를 대체적으로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NHK에서도 일중 관계가 약화하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공급망 강화 등 한국과의 경제적 공조 강화나 지역 안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생각이라면서, 일단 지난주에도 어쨌든 한중 정상회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북아 국가 중에서는 갑작스럽게 이 평화라든지 아니면 경제 협력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외교 상황은 잘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와중입니다.
마지막 이슈 전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에 진행됐던 강남구에서 일어난 구룡마을 화재가 있습니다. 지금 대피 인원은 100명 정도 되고요. 오전 5시경에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강남구의 구룡마을 사구역에서 발생한 화재고요. 이게 좀 그런 판자촌이잖아요. 판자촌이고 그런 곳인 만큼, 그러니까 밀집되어 있는 주거 지역이 많은 만큼 이 화재로 인한 피해가 조금 클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와중이고요. 그리고 구룡마을 자체도 사람이 굉장히 오래 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면서 이제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인명 피해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사망과 부상 모두 이제 보고된 바는 없고요. 근데 지금 16일 기준으로 위기경보 최고 단계는 경계 수준까지 갔고, 지금 2단계 산불 초기 단계까지 일단 갔고, 뭐 원인은 조사 중에 있고요. 재산 피해도 아직은 파악 중에 있지만 조금 큰 화재였던 만큼 뭔가 피해 상황이 보고가 되는 대로 뉴스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이번 주 이슈 알아봤고요. 노래 하나 듣고 본격적으로 수다 떨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의 레이스카입니다. 어둠 속에 city light는 나를 향해 비출 때 완전해진 나를 느껴 마침내 내 영혼을 치료해줘 like hide away hide away 창밖 푸르른 밤 공기는 breezy I am turning around 180 하늘 끝에 닿을 때까지 hold on to me 황홀한 질주 난 멈추지 않아 We blowing up the room and spinning through your mind like a race car, baby. I'm spinning through your mind like a race car, baby. 속도를 더 올려, live it and drive and run. No way out you can hide. 내 거라 했잖아, 보여줄게 바로 지금. Hot riding in a good riding, ain't nobody gonna turn us down. 내가 내 따윈 없는 듯이 I'm turning around 180 like a hurricane, got you shaking. Oh, mommy. 영원한 질주 난 멈추지 않아. We blowing up the room and spinning through your mind like a race car, baby. I'm spinning through your mind like a race car, baby. 퍼져가는 green shooting through the sky. 빨갛게 피어 나를 채워가. Rising like a flame, can't hold me down. 끝없는 질주 난 멈추지 않아. We blowing up the room and spinning through your mind like a race car, baby. Switch it up and take it on. I like it, don't stop, keep it going in the hood. Switch it up and take it on. I'm spinning through your mind like a race car, baby. 서대문 마이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 혹은 유튜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다 친구 임승혁의 꾸준자세요입니다. 임승혁의 꾸준자세요.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두고 끝장을 보는 이슈 다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슈 다방이라고 뭔가 규정 짓기보다는 그냥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냥 수다를 좀 떨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주제는 서대문구 이별 얘기입니다. 정말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어쨌든 일상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가지고 서대문구 이별 얘기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서대문구에 올라온 거는 2022년 1월 16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5일이고요. 하루 일찍 입주하게 해주셨으니까. 원래는 서대문구에
정착하고 싶은 생각도 원래는 없었어요. 왜냐면 학교가 서대문구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그냥 지방에서 살아왔던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좀 물론 진짜 터무니없는 생각이지만 이게 뭐였을 때문에 조금 그래도 인지도 있는데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런 영등포나 아니면은 그런 마포나 이런 데서 살아가는 걸 생각을 했지 서대문구에 살아가기 뭔가 특색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 몰랐어요. 애초에 서울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하여튼간에 뭐 어디에 살든 뭐 좋겠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곳저곳을 많이 알아봤었죠. 그 제가 1학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학교를 대면으로 못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쨌든 서울에 올라와 있을 이유는 없고 그래서 있다가 그래도 애들은 만나는 거예요. 저는 안 만났는데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본가에 계속 있었는데 본가에서 비대면 듣고 했었는데 애들은 자꾸 만나는 거예요. 저가 그 상황에서 안 올라가고 그냥 하기에는 뭔가 좀 애들한테 뒤처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그때 대외 활동을 좀 진행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서울에서 어쨌든 활동을 계속 했단 말이죠.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수칙은 잘 지켰지만 그걸 많이 하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올라와 있어야 내가 여기서 올라와 있어야 조금 저런 거를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활동을 좀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서울에 이제 정착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숙사로 살았던 게 이제 2021년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대문구 생활이 좀 시작이 됐고요. 거주 생활이 시작이 됐고요. 근데 그때는 또 기숙사에서 사니까 뭔가 좀 그런 인식이 없었어요. 내가 이거를 막 해야 된다는 인식,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간다라는 인식보다는 학교에서 살아간다는 인식이 더 컸어서 막 그랬었고 맨날 뭐 나가서 놀지는 못했고요. 제 룸메가 맨날 나가서 놀긴 했는데 저는 뭐 나가 놀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기숙사에서 늘 틀어박혀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고요. 약간 그러고 있었던 상황이 계속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있었다가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 기숙사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기숙사에서 어떤 생각이었냐면 저는 기숙사 생활이 좀 힘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뭐 룸메가 좀 안 좋은, 그러니까 뭐 진짜 나쁜 친구가 아니라 같이 살기 좀 힘든 친구였고요. 그리고 뭐 그런 애기도 했지만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누구랑 같이 사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피곤해하고 힘들어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그거였거든요. 제가 좀 외향적인 성격인 줄 스스로 파악을 하고 누군가랑 같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그냥 혼자 있는 게 낫지 누구랑 같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런 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있는다 한들 그렇다 한들 어쨌든 내가 누군가와 옆에서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에너지를 이제 평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거를 계속 써야 된다라는 게 되니까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랑 같이 사는 거 좀 많이 힘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고 자취를 좀 해야겠다. 이게 그러면서 좀 근거도 설명하고 내가 이런 상황이라서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고 그리고 혼자 또 살아봐야 나중에 또 적응하면서 잘 살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모님도 흔쾌히 오케이 하시고 그래서 자취방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취방을 구했는데 처음에는 영등포로 갔어요. 영등포로 원래 그 영등포 드림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등포로 가가지고 갔다가 일단 집값 때문에 패스. 오케이. 근데 영등포 쪽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집값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대로 싼 거예요. 근데 그곳이 이제 문제의 대림동인데 저는 뭐 서울에서 살지를 않으니까 사실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막 어느 구고 어느 동에는 뭐 어떤 게 있고 약간 이런 거 자체를 아예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등포가 뭐 어떤 분위기인지도 모르고 서대문구는 또 어떤 분위기인지도 모르고 막 강남은 어떤지 막 서초구는 어떤지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대림동에 대한 정보 자체도 당연히 없었고요. 그냥 영등포인데 싸다길래 그쪽으로 갔는데 그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대림동에 그러니까 동포들이 많이 산다는 것 자체도 이제 없었는데 갔는데 너무 약간 분위기가 으스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그런데 약간 물론 이제 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대표적인 그런 감성을 좋아해서 제가 또 홍콩 영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감성을 좋아해서 뭐 그런 데 사는 거 괜찮겠다 싶기는 했었는데
그거와 별개로 일단 내가 여기에 살면 조금 많이 가끔씩 불안한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걸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그렇다. 이제 대림동 패스 하고 이제 다시 그냥 너무 멀리 가지 말자. 그냥 학교 근처에서 살자. 뭐 서울 드림이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앞에서 이제 자취를 하려고 부동산에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그냥 역에 좀 가까이서 살까 했다가 역에서 가까이 사는 거 내가 어차피 학교만 왔다 갔다 할 건데 뭐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가사동 부동산을 열심히 찾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 4곳, 3곳에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4곳, 3곳 돌아다니고 막 이 집은 어떻고 이 집은 어떻고 이렇게 보다가 운명의 집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살고 나왔던 한 4년, 그러니까 횟수로는 4년 정도 살고 나왔던 지금 막 나온 그 자취방이 되겠네요. 원래는 거기 안 보여주려고 하시다가 그 문이 안 열리는, 보여주려고 하셨거든요. 보여주려고 하셨다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 거지.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셔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보고 싶은데 일단 건물 자체가 좀 깨끗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저 정도 관리가 되는 곳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제 대기한 끝에 그 방을 한번 보게 되었고 넓은 거예요. 가격에 비해서 되게 넓은 거예요. 물론 그때는 코로나라서 당연히 가격이 다 쌀 때이기도 하지만 넓어요. 일단 살기에 너무 좋아. 그 넓은 환경이 좋아서 바로 그냥 계약하겠다고 했고 근데 바로 입주는 안 된대요 또. 그래서 1월에 입주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잠깐 또 통에 내려가 있다가 1월에 이제 입주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서대문구 생활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있으면서 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이제 좀 화재가 날 뻔했다던가 제 집 말고 이제 밑에 집에서 화재가 날 뻔해서 사람들이 좀 구하려다가 어쨌든 잘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언제 한번 경찰이 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가 건물인데 이제 원룸이자 상가 건물인데 거기에 3층에 살던 어떤 분이 술에 좀 잔뜩 취하셔서 막 문을 부수고 막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쿵쿵대? 라고 해서 나갔다가 그냥 쿵쿵대기만 하면은 그냥 사실 집주인님한테만 얘기하고 나오면 되는데 이게 무슨 뭐가 때리는 소리가 들리고 뭐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좀 문제다. 이거는 조금 큰일 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경찰에다 신고를 한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서 경찰이 한 2번 정도 왔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 조용히 잘 살다가 결국엔 나가셨다고 하는데, 결국엔 큰 문제 없이 잘 나가셨다고 하는데, 술을 안 마시면 되는, 사람이 그래서 술 마시는 게 문제라니까.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원래 좀 그래서 이곳에 막 오래 붙어서 정착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원래는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사실 여기만큼 편하고 조용하고 좀 살기 좋은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조용하다라는 것은 뜻이 동일하게 막 도시의 인프라를 느낄 수 있다 정도까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 자체도 제가 원래 살던 곳에 비하면 당연히 엄청난 도시지만, 근데 여기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이제 홍대만큼의 인프라를 누린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살러가는 관악구에 있는 또 신림 쪽에 그런 인프라를 누린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와 동시에 어쨌든 유동인구가 좀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좀 사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따뜻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집안만 들어가면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그래서 오히려 집에 잘 안 들어가고 맨날 산책하고 들어갔던 이유가 뭔가 살아있음을 계속 느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 살아있음은 지나가면서 느꼈던 그런 풍경들이나 그런 거에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또 맨날 하루 종일 맨날 나와 있었던 이유도, 거기 근처에 맨날 아무것도 할 게 없어도 산책을 돌았던 이유도, 그래서 홍제천에 살았던 이유도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노래 하나 듣고 더 얘기해 볼 건데요. Eve to Earth의 사랑으로 입니다.
웨이브트월스의 사랑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런 추억과 그런 것들이 어느 곳에 막 사랑해서 결론적으로 나오게 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이 서대문구를 이제 떠나가는 입장에서 뭔가 내가 이곳을 굉장히 사랑했다라는 거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 이 노래를 선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조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곳이 되게 좋은 곳이었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서대문구도 넓잖아요. 넓고 이제 종로랑 거의 붙어 있는 그쪽도 있지만 저는 여기 남가자동과 이제 홍은동 막 이렇게 이어지는 조금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지하철이 잘 닿지 않는 곳 있잖아요. 지하철이 닿지 않는 곳의 공간에서 되게 많은 추억을 쌓았던 것 같아요. 이곳 하나하나가 지금 한 거리마다 하나씩 추억이 생겨나고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음에서 이곳에 막 갔었고 그리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 거리를 돌아다녔다는 거를 하나하나가 다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공간이 액티브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다 ing가 아니라 이제는 ed로 끝나게 된 거라서 그랬었다 라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곳이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갔을 때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여기를 맘 편하게 내가 그러니까 편하게 막 털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곳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막 서울이 그렇게 먼 곳은 아니기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하기는 그럴 수는 있지만 하여튼간에 그래서 조금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쉬운데? 아니 아쉬운데 사실 저도 여건만 되면은 계속 여기에 살고 싶죠. 여기 살고 싶고 특히나 뭐 여가 뭐 원룸에서 계속 살다가 뭐 아파트를 사게 되더라도 여기서 살고 싶고 약간 이런 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여기서 계속 살다가는 사실 제가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에 뭔가 자가가 있는 것도 아닌 이상 어쩔 수 없이 좀 편의성과 이런 걸 위해서는 떠나야 되는 순간도 있더라고요. 그게 느꼈던 게 사실 작년부터 쭉 이걸 느끼고 있었고 사실 작년에도 원래는 신길로 이사를 가려고 했었어요. 신길에 이사를 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 어쩌다가 좀 여건이 어떻게 돼서 뭐 회사를 1년 더 다닐 게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살자 해서 여기서 살았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때 사실 그랬으면은 그때 이사를 가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때 이사를 가서 거기서 좀 살다가 또 이제 왔다 갔다를 했어야 뭔가 그런 게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서대문구에 1년 더 살았다는 거에는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여기를 그렇게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따지면 진짜 제가 여기에 뭔가 일이 있지 않은 이상 특히나 남가자동 그리고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지금은 당연히 그만둘 생각이 없지만 언젠가는 서대문 FM을 그만둬야 되는 순간도 있을 거고 그런 순간부터는 더 이상 정말로 서대문구에 올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강남 어쨌든 강북 지역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강남 지역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는 거고 특히나 서울권에서 그러니까 지방권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가장 살기 편한 것이 사실은 강북 쪽에 있는 동북 쪽과 서남 쪽이 제일 살기가 쉽거든요. 동북권과 서남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방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거고 노원구나 도봉구 이런 강북구 이런 데서 사는 거와 비슷하게 금천구 관악구가 살기가 편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면 집값이 싸니까 접근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건데 그러면 정말 올 일이 언젠간 없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열심히 이 라디오를 하면서 더 그러겠지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디오에서 남기고 싶은 그런 말과 목표는 언젠가는 본인이 좀 돌아오고 싶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 사람들은 그게 지방이 될 테고 근데 저 역시도 뭐 물론 지방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뭐 저도 동해시로 돌아가겠죠. 돌아갈 일이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어쨌든 서울에 올라온 입장에서 그 서울에서 처음 살게 된 공간이 보통 서울에서의 나의 마음속 고향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저는 운이 좋게도 정말 좋은 동네였던 이곳이 된 것 같아요. 서대문구 남가자동이 저한테는 그런 마음속에 한 제2의 고향쯤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서 저한테 이곳의 의미가 이제 남달라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언젠가는 저도 그런 성공의 맛을 맛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렇지 못하더라도 뭐 결혼을 한다든지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파트를 살게 되는 순간도 있을 거고요. 그런 순간에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그리고 제가 우러러 봤던 그런 집들의 아파트들이나 막 이런 걸 좀 우러러 봤던 곳에서 좀 삶을 살아가는 게 또 하나의 목표가 되었다? 또 하나의 목표가 된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런 공간이 있으시다면 꼭 그런 목표를 이루시는 날까지 열심히 달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또 오늘의 이슈 사방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마지막 노래 듣고 오늘 녹음 이제 마무리 해볼 건데요.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들려드리고 오겠습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전정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 누운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새울까 장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저마다 아름답지만 내 맘속에 빛나는 별 하나 오직 너만 있을 뿐이야 장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잠들지 못한 채 떠도는 여러분들을 위한 수다 친구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입니다. 네, 오늘 녹음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좀 회고록처럼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동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평소보다도 훨씬 더 두서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도 잘 이해가 안 가셨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제가 얘기하고 놓고서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참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떠납니다. 서대문구를 떠나고요. 이제는 서대문구민으로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 진행을 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서대문 FM의 DJ이긴 하지만 다른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죠. 다른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서 서대문구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는 예전만큼은 적극적으로 뭔가 해나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못할 것은 제가 여기에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도 여전히 여기에 살고 있었던 나의 마음과 그런 것들은 그대로 간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게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없어지는 감정도 당연히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또 잘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간 또 다시 볼 일이 생길 거고요. 언젠가는 또 다시 돌아올 일도 생길 거고요. 그런 추억만 하던 곳에서 다시 새로운 기억을 쌓는다는 거, 새로운 추억을 쌓는다는 거, 그런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요새 절실히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지금 서대문구에서 잠깐 살고 있는 이런 대학생분들이나 청년분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언젠가는 여기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저 역시도 언젠가는 잘 살다 보면은 여기로 돌아와서 그때 그랬었던 추억을 새로운 기억으로 덮어싸는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서대문 FM도 없어지지 않고 잘 있어야 제가 그런 얘기를 또 전해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보고 오래 저도 열심히 힘이 닿는 데까지 이 라디오 녹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 임승혁의 꾸준히 잡세요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최유리의 잘 지내자 우리입니다. 수능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마음을 다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뒷걸음질만 쳤다. 너는 다가오려 했지만 분명 언젠가 떠나갈 것이라 생각해 도망치기만 했다. 같이 걸은 골도 앉은 나무 바라보며 잔디밭에 누워 한쪽